시어머니, 저 이제 못하겠어요. 명절 전날 밤 부엌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30년 관습을 바꿨습니다. 전 10종류, 나물 10가지, 탕 3종류를 혼자 준비하던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 이 집안에 일어난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복이 달려갑니다. 서진아 씨는 결혼 8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인정받고 집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진아 씨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장볼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명절 음식 레시피를 찾아봐야 합니다. 냉장고 공간 확보도 해야 하고 명절 당일 입을 옷도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된 명절 준비는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남편은 우리 집은 원래 그래라며 방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하소연하면 시집살이가 다 그렇지라는 위로 아닌 위로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이 명절 직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집에 가면 장을 봐야 하고 주말에는 미리 할 수 있는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해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진아 씨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열었습니다. 명절 준비 체크리스트는 50개 항목이 넘었습니다. 전 재료 준비, 나물 삶기, 고기 재우기, 생선 손질, 과일 구매, 떡 주문, 식탁보 세탁, 그릇 정리, 집안 청소, 화장실 청소,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다 해야 하나. 명절 일주일 전 진아 씨는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카트 2개를 가득 채운 장바구니 비용은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종 해산물, 나물재료, 전재료, 과일까지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넣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야, 올해는 사촌들도 다 온대. 저는 70개 정도 붙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갈비찜도 해줘. 작은아버지가 좋아하시거든. 네, 어머니. 전화를 끊은 진아 씨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계획했던 50개도 벅찬데 70개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갈비찜까지. 손님이 늘어난 것은 진아 씨 탓이 아닌데 준비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당신도 좀 도와줘. 나 혼자는 정말 못하겠어. 알았어. 내가 뭐 하면 돼? 전 부치는 거 도와줘. 그리고 집 청소도 같이 하자. 아, 그런데 나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명절 전에 미리 보자고 했거든. 명절 되면 다들 바빠서. 진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늘 그래왔습니다. 남편은 명절 당일에만 나타나서 수고했어라고 말하고 밥 먹고 나면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명절 3일 전 진아 씨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나물을 삶았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숙주나물. 각각 삶는 시간이 다르고 양념도 달랐습니다. 삶고 물기 빼고 양념하고 식혀서 냉장고에 넣기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재웠습니다. 불고기용 쇠고기 3kg, 갈비찜용 돼지갈비 5kg, 닭볶음탕용 닭 2마리. 각각의 양념을 만들어 재우는데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부엌은 온통 양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밤 11시 진아 씨는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양념 때문에 손톱 사이가 따갑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면 내일 하지 그래. 내일은 전 부쳐야 해. 지금 안 하면 명절 당일까지 끝낼 수가 없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 진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도울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무리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진아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전을 부치는 날입니다. 70개의 전을 부치려면 최소 8시간은 걸립니다. 부침가루를 풀고 재료를 썰었습니다. 애호박, 감자, 고구마, 동태, 새우, 버섯, 깻잎. 각각의 재료를 준비하고 옷을 입히는 작업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2개를 모두 켜고 프라이팬 4개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환풍기를 최대로 틀었지만 집안은 금방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10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야, 전 부치고 있어? 네, 어머니. 지금 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김치전도 좀 부쳐줘. 작은 댁에서 김치전을 좋아한다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아 씨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계획에 없던 김치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손목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냉장고에 우유랑 빵 있어. 먹어. 엄마가 해줘. 진아 씨는 프라이팬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부쳐야 했고 아이들은 계속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동생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진아 씨는 부엌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마침내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500개가 넘는 전이 접시마다 가득 담겼습니다. 진아 씨는 각각의 접시에 랩을 씌우고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에 나눠 넣었습니다. 명절 전날 진아 씨는 오전 내내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베란다. 구석구석 닦고 쓸고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과일을 씻고 깎아서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시댁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전, 나물, 고기, 과일, 그릇, 앞치마, 행주. 차 트렁크가 가득 찼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7시 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진아야, 왔니? 고생 많았어. 빨리 들어와서 내일 음식 준비마저 하자. 진아 씨는 짐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국 끓이기, 탕 끓이기, 생선 굽기, 나물 무치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제사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다 끝내야 하거든. 네, 어머니. 그날 밤 진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 진아 씨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일 준비해야 할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8년 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던 진아 씨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민수 씨는 부엌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 보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진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 민수 씨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제대로 봤습니다. 양념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 화상 자국, 갈라진 손톱. 그제야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당신이 미안해할 것은 없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잖아. 나만 유난 떠는 거겠지. 아니야. 이건 유난이 아니야. 이건 정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민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명절 준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내일부터 내가 도울게. 아니, 도울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게. 진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고마웠지만 8년 동안 들어온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난 진아 씨와 민수 씨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으로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 국 끓이는 거는 먼저 육수를 내야 해. 이 재료들을 넣고. 민수 씨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육수를 내고 재료를 썰고 양념을 했습니다. 진아 씨는 옆에서 다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7시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부엌에 있니? 어머니, 내가 도와야죠. 진아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도 명절 음식은 원래 며느리가. 민수 씨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아가 명절 때마다 정말 힘들어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봤어요. 이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나도 며느리 때. 어머니 때와 지금은 달라요. 진아는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건 너무 과해요. 진아 씨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부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미안해, 진아야. 진아 씨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나도 며느리 때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었던 것을 너한테 또 시킨 거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우리 방법을 바꿔보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 음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사기로 했습니다. 나물도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국과 탕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시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제가 설명할게요. 명절은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보내는 날이지 음식 자랑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날 아침 부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국을 끓이고 시어머니는 과일을 준비하고 진아 씨는 간단한 전을 부쳤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니 일이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에는 예전보다 음식이 적었습니다. 진아 씨는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어머, 올해는 간소하게 차렸네? 작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음식 남겨서 버리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집도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요. 의외로 친척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이렇게 할 걸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식사 후 예전 같으면 진아 씨 혼자 설거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수 씨가 함께 설거지를 했고 시어머니도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그릇은 스스로 치웠습니다. 오후에 친척들이 돌아가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아 씨는 지쳐서 쓰러져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명절이 편했어요. 진아 씨의 말에 시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야, 우리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그 후로 이 집안의 명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식은 간소해졌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음식 준비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설날 진아 씨는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준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비찜과 떡국은 시어머니가 끓이고 저는 부부가 함께 부치고 잡채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명절 당일 식탁에는 예전보다 음식은 적었지만 대화는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모두 웃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진아야, 고마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며느리한테 힘든 일만 시키는 시어머니로.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 명절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 함께 쉬는 날이어야 한다는 걸. 그날 저녁 진아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명절이 명절다워졌다. 음식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 되었다. 힘들다고 말할 용기를 낸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앞으로의 명절이 기대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진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작은 용기가 30년 관습을 바꿨습니다. 명절은 특정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날입니다. 완벽한 음식상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명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말할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가족도 진아 씨 가족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용기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절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